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5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기미월 임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 물상으로 보게 되면 물이죠, 물. 근데 이걸 기운으로 보게 되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한기를 이렇게 말하죠. 차가운 한기를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좀 쌀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남극대륙처럼 혹한의 그런 차가운 기온을 말합니다. 영하 40도, 50도. 사람이 살고 있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 유튜브에서 봤을 때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 온도가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수의 기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계절로는 겨울이죠. 겨울에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말한다. 그리고 지지로 봤을 때는 해, 자, 축, 방이, 해자충 북방이죠. 북방이 바로 겨울을 주관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될 것이고요. 인의의 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보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한다. 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화, 토, 금에 비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의 형태가 자유자재로 바뀔 수가 있죠. 불이라고 하는 것도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난 틀에 놓으면 네모내지고 세모난 틀에 놓으면 세모내지죠. 그 다음에 막혔다가도 돌아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이 모이면 나를 막았던 그러한 문턱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약해 보일진 모르겠지만은 다이아몬드라든가 강철을 자를 때 물로 그런 걸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보면 굉장히 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자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양분, 영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또 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오행으로 수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다시 임수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어떤 수?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양은 하나의 무국, 하나의 태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음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는 것이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이 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 똑같은 수이면서 물이면서 차가운 한기를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오행에서 나온 수라고 하는 오행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임수하고 개수하고 차이점은 임수는 양수, 개수는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서로 다르게 되겠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향이 다르듯이 양수와 음수는 차이점이 있다. 양수는 음에 비해서는 크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개념이다.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큰 강호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든가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것,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데 개수는 즉 어떻다 옹달샘과 같이 작은 그런 개념의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달샘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바다 강호수하기 때문에 임수일간은
왕해지게 되면, 신왕해지게 되면 물이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저희 서울에도 제가 있는 곳에 안양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안양천,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뚝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렸을 때 비만 많이 오면 저 안양천 그쪽 뚝방 무너지는 일이 가끔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재가 나는 이유가 일이 예전엔 되게 좀 완전 비일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꼭 수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뚝방 같은 거, 제방 같은 것을 잘 해가지고 물이 범람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이 단지 강호수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임수는 그렇게 왕해지게 되면 어떻다? 물이 범람한다. 즉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해도 물이 범람하거나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왕해도 무토, 기토 같은 걸 쓰지 않고, 개수일간이 왕하면 간목으로서 설기순세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 선생님, 조후를 왜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든 개수든 뭐라 그랬습니까? 한기를 말한다 그랬죠. 한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 것인데, 수가 왕해진다, 임수가 왕해진다, 또는 개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지만, 한기가 극심해져서 더욱더 추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든 개수든 왕하면 무토를 쓰냐 간목을 쓰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공이 병화를 쓰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월령이 중요한 개념은 각 지지, 네 지지가 있지만 특히나 이 월령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 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또는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라고 하는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기후라고 하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서 겨울이면서 한기가 극심한 계절, 한열의 개념이 이 월지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은 목이 왕하고, 사월은 화가 왕하고, 신유월은 금이 왕하고, 해자월은 수가 왕하고, 진술, 충미월은 환절기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에서 월령을 가지고 왕세와 한열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다. 이거는 반드시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주가 중화돼서 좋은 사주로 가는 것은 바로 왕세와 한열이 중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미월이 되겠죠. 미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서가 되면서부터 못다한 5월에서 미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대서가 되면서부터는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상반월은 소서절을 상반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하반월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반월인 대서절까지는 5월과 같이 매우 무덥고 더운 5월 같이 뜨거운 그런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서부터는 그야말로 토왕절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절이 신천을 볼 때 미월은 대서와 소서, 대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계절은 여름이 되면서 그 다음에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그리고 진술충미월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절기가 되죠.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미토의 특징은 뭐다? 조열한 토라고 하는 거죠. 조열한, 마르고 건조한 사하라, 사막 같은 뜨거운 모래, 백사장, 물기가 없는 백사장의 뜨거운 모래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미월에 화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4월에 절지가 돼서 약하고요. 5월에 태지가 돼서 약하고요. 미월은 얘가 양지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은 얻었다 손치더라도 미월은 임수 세력 조금 얻은 거에 비해서 토는 너무너무 왕하기 때문에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고, 다시 무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살중신경한 사주 구조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5월의 미월의 임수는 반드시 신약한 임수를 갖다가 인성인 금으로서 보좌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금생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설해서 일간 임수를 생겨주게 되겠고요. 만약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사주가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비견겁제인 수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 화가 왕하면 그 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뭐다? 인성인 금이 나를 원활하게 생겨줄 수가 있겠고, 반대로 화는 왕하지 않는데 토가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화가 아니라 목이 있어서, 특히나 간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월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간 자체는 약하기 때문에 인성은 반드시 금은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금생수 해줘야 되는 거고, 미월에 예를 들어서 방합이 형성되거나 오매합 화가 형성이 돼서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비견겁제를 대동해야 되고, 화가 왕한 것은 아닌데 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식신인 간목, 을목 가지고는 힘이 부족하죠.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은 일단 뭐는 있어야 된다? 인성인 금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가 결정적인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 세 번째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는 미토는 토가 됩니다.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월지 있는 미토가 일간 나를 극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극아자라고 하고, 극아자는 우리가 육친으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보죠.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편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간목이 신경금을 보게 되면 편관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 천간의 신금을 보는 것도, 이것도 음대음으로서 편관이 되는 것이다. 편관 7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은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정관 격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월은 일간은 약하고 관이 왕하다. 신약관 왕한 사주, 다시 무토가 투출하거나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살중신 경이 될 수도.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 약하고 관살이 너무 왕하면 살중신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미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장간,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 본기가 기토가 되겠습니다. 자, 정화 투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중에 있는 정화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을목의 성간에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양수인 임수가 목인 을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 됩니다. 정화가 투출하든 을목이 투출하든 또는 기토가 투출하든 중요한 것은 미월의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 상관 그 다음에 정관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금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월간에 오늘 명시 보게 되면 기토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이거 무토가 아니라 기토라고 하면 기토 타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면 기토도 임수를 파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있죠. 이 상관을 가지고 토를 제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4, 5, 미월에 건조할 때 물이 없는 목은 고사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고요. 다행스럽게 연간에 개수라고 하는 겁재가 있습니다. 이 겁재는 토를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만약에라도 미월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이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후해주는 역할까지 하는데, 문제는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지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뿌리가 없게 되면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다행히 지지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신금은 임수 개수의 장생처가 되는 것이고, 인성이죠. 바로 임신일주가 돼서 저 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지라든가 시지에 인성 있는 사람들, 마음이 온후 독실하고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다 정도 배우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지에서 이렇게 금을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개수가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시는 아마도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을 걸로 보이나, 생시에 따라서 대운이 조금씩 향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이렇게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신금하고 자하고 붙어 있죠. 신, 자, 진, 수, 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건 삼합이 되는 것인데, 만약 신이 빠져서, 진이 빠져서 신자만 있으면 이건 신자 반합이라고 해야 준삼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합력이 있게 되죠. 미월에 임수가 이렇게 되면 약한 것이 반해서 오히려 일간이 신 강해졌고요. 이거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오히려 한습해질 수도 겠다. 연간의 개수까지 있으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는 뜻은 보다 남자로 태어나는 것을 더 반긴다라고 하는 뜻이고, 양인까지 얻었고 인성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랄까 심지가 굳다 그럴까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번 화가 나면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얕보거나 자존심 건드리게 되면 매우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해시 같은 경우는 이 경자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임수일간이 신장생에다가 녹을 얻어서 일간이 굉장히 세력을 얻죠. 개수까지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이, 천간신금이 지지신금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것도 경자시만큼이나 세력을 얻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삼복생한이 될 수도 있다. 삼복생한이란 걸 알죠. 삼복더위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고요. 지금처럼 일주일 내동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햇볕 보기 어려울 때, 옛날에는 아궁이에 한여름이라도 장작 때우고요, 연탄 불 피우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눅눅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좀 한기가 이렇게 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삼복생한이란다. 경자시, 신해시 모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축시는 뭐 경자, 신해시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축토 또한 뭐다?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죠. 축미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자, 신해시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간 임수가 세력을 얻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운은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임인시가 되면 어떨까요? 임인시. 임수가 투출하고 수가 3개, 신금까지 있어. 이거 일간이 수가 왕할 것 같지만, 문제가 어디에다? 인신충이 되게 되면 수의 근간이었던 신금의 깨박살이 나죠. 그러면 아무리 수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왕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인신충 자체도 좋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운은 금수운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묘시 같은 경우에도, 자, 천간의 수가 3개라 하더라도 의지할 곳은 요거 하나밖에 없겠죠. 물론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지로 사신 합수가 되죠.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 일간이 약하지 않지만 천간으로 뭐가 된다? 상관, 견관이 된다. 견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관성, 여기서 관은 정관을 뜻합니다. 정관을 뜻하는 임수 입장에 얘는 정관인데, 이 상관은 묘미 합해서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겠죠. 을목이 기토를 파하게 되면 관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니 사신 합수해서 일간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화를 봤죠. 미중 정관은 이거 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투출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죠. 이거는 이제 임수가 세력도 있고 이거 시상 독재격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상 독재격. 이거 선생님 재성이 두 개 아니까 천간 지지로 같이 있으면 이건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시상 독재격으로도 보고요. 뭐 일간도왕하고 이거는 재성도 세력을 얻었다 신앙재앙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관이 있으면 일단은 신앙재앙보다는 재생관하는 그러한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왕재가 요거 관을 생겨주는 뭐 나름대로 요거는 괜찮은 그런 사주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신시가 되면은 신금시금 두 개가 있죠. 임수가 결코 이건 약하지 않습니다. 다음 미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관사론잡, 이거 당연히 관사론잡이 되는 거죠. 무토기토가 있으니 단 이때는 정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토로 쓰는 것이 관건이 되죠. 왜냐하면 임수를 왕했을 때는 기토 가지고 제방이 안 되고요. 무토라 야지만 제방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토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상관 경관이 될 때 기토를 없애는 경우에는 뭐냐면 거관유살이라고 그래요. 거관유살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제거시켜야지만 탁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7월 13일 목요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